코리안 드림 중심의 새로운 통일국가를 실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올해 2월 4일에는 코리안 드림의 주창자인 문현진 박사와 함께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호남권 통일실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통일의 열망과 실천 결의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광주 전남 통일실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메시지를 더 많은 시민분들께 확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주 전남은 수차례의 통일실천 지도자 연수 및 코리안 드림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한민족의 역사를 살피고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기리며 통일인간 정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천절에 이루어진 서울대회에 이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코리안 드림 광주 전남 통일실천 페스타가 개최되었습니다. 문현진 의장은 한국 국민들이 코리안 드림 비전의 주인이 되어 함께 협력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일운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개회식 통일실천 결의문 낭독 및 통일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까지 준비되어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5 코리안 드림 천만 캠페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풀뿌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반도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걸어온 대행진 팀과 함께 코리안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1948년의 4.19 혁명, 1980년의 5.18 민주화운동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광주 전남의 큰 역사적 줄기를 이으며 시대적 역사 정신을 계승받아 통일의 함성이 한반도와 전 세계로 메아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코리안 드림 주인으로 거듭나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통일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가정평화 지도자 아카데미를 제가 이제 자리를 한 것은 솔직한 저의 마음과 또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모아져 가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정평화 지도자 아카데미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서로 고민을 한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방법적인 대안 제시나 아니면 어떤 실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심도 있게 좀 고민하는 방향에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보고자 PPT를 준비를 좀 했고요. 성의식과 가정의 붕괴입니다. 성의식과 가정의 붕괴,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이혼율, 이 모든 것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도래되어 있고 결국 이 국가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 여기에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저출산 문제를 좀 수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30년 전에 1970년도에는 100만 명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봤더니 50만 명도 안 되게 태어나고 있고 또 이제 뭐 더 지나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출산이 떨어지고 지금 심지어 7.2 아니 0.72까지 이제 출산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까지 좀 열심히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고 일단 2006년도부터 해왔지만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만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을 안 해?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 여건이 변화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고 아기 키우는데 너무 과다한 지출 때문에 또 구체적인 시스템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 해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등등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이제 결혼을 미룬다.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기는 뭐 천천히 낳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족 가치관 정말 이런 각도의 이제 사회 경제적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접근이 아니고 좀 더 다각도적인 어떤 가족 가치관 문제를 놓고 어떤 사회 시스템과 뭔가 가치관 변혁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과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가정에서부터라는 사회적 이슈 이것이 더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이제 도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2021년도에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경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19,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국가는 오스트리아부터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독일, 캐나다, 미국 다 대부분 국가는 1순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그 선진 국가들 가운데서 놀라지 마시고 한국은 1순위가 뭐냐면 물질풍요가 나의 삶을 가장 가치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건강이고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이 수치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한국인은 오랫동안 가족 중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해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느냐. 그래서 이 수치하고 이 저출산 문제는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 감소유인은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뭔가 다시 한번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접근법. 저출산 감소가 결국은 이제 여러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의 가족 가치관 변화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서 결과만 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언제 미혼자가 결혼을 하고 싶은가, 결혼 의향이 있는가, 그것은 봤더니 전통적 결혼과 출산 간에 동조를 하고 있고 의식이 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또 부모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부간의 성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혼전 동거, 혼의 인식,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 뭔가 미혼자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의향이 높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결혼 의향이 이제 낮다기보다 이제 이거다고요. 그래서 미혼자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면 결혼 의향이 증가하고 또 결혼 의향이 증가하면 출산율도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상관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혼자는 이렇게 있고 이제 기혼자 결혼하고 있는 이제 30대 40대 여성을 놓고 이제 그 가치관 변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없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아기를 하나 낳고 나서 이제 여성이 뭔가 자녀를 더 낳아야 되겠네. 자녀에 대한 필요성에 더 갖고 싶은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전통 가치관, 부모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부간의 서로 성 역할, 교훈에 대한 긍정적인 갖고 있는 그런 기혼자는 이렇게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출산 의향이 더 있더라. 그리고 출산율도 더 증가하더라. 하여튼 이런 연구 결과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가 들고 하는 말씀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어떤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제 대가족 모델의 특징은 이제 가치관의 어떤 변화를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이제 조부모로 위치해 계시고 부모로도 또 자녀를 갖고 있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가족 내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조부모님 이때가 과거를 한다면 2대 부모는 현실이고 3대 자녀는 이제 미래 세대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안 가져버리니까 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출산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고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를 안 낳고 저출산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장래 인구 추계를 놓고 보면 2020년도부터 2070년
통계청의 결과를 보면 데이비 콜만이 2006년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 근데 뭐 정치, 경제, 문화에서 많은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혼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 찾을 수 있는 자기가 대학을 좀 좋겠다 해서 오늘 가정평화협회 이제 가정평화 지도자 아카데미 통해서 여기에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럼 대가족 모델의 특징이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보면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 나누고 있는데 이 종적 질서는 조부모, 부모죠. 그냥 부모, 자녀. 그리고 그 안에 남편, 아내. 저는 미국에서 자녀를 넷을 이제 낳고 한국에 왔는데 저는 얼마나 한국에 와서 이 대가족 모델 속에 좋은 것이 있는가 모릅니다. 제가 제 거에 한 평이거든요. 한 평인데 이제 큰 애가 8살 때니까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왔으니까 넷을 키웠습니다. 근데 애들을 미국에서 키우지 않고 한국에 와서 키웠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또 이 애들 이제 큰 집으로 간다 해가 인천에 이제 추석 때 설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들이 거기 가서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 앞에 이제 절도 하고 세배도 하고 또 뭐 그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대가족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나 쭉 봤더니 뭐 가족의 질서를 느끼고 또 부모의 사랑 또 친인척들의 사랑 또 그들을 사랑을 통해서 커오다 보니까 나는 한국이 이루면서 가져야 될 효고사상 부모에 대한 효고사상 또 이제 또 산수에 가면 또 절도 하잖아요. 절도 하고 어떤 돌아가신 분한테도 그 산수에 가다 절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자동스럽게 자녀들이 효사상과 전통적인 의대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종적 질서와 이 부부가 행적 기록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지켜서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는 어떤 우리 향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향교에서도 주창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강하게 주창하고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정을 다시 굳건해서 가는 것이 최고의 우리 지도자들이 가야 될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실천하는 제일적인 장소가 학교가 가정이다. 가정. 이 가정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에 어떤 출전을 갖고 있는 이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에 잡고 가야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성공하고 성공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후손, 이제 선조된 모습이 되어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교육이 안 되고 방해를 못 잡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위기 대전환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역사적 새로운 평화 문명의 필요성을 여기서 가정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정은 너무나 평범한 이슈입니다. 얼마나 평범한 이슈냐면 이제 뭐 어디 뭐 4.19, 5.18 또 통일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이슈가. 그리고 또 사회적 사건도 많고.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이슈다 보니까 너무나 뭔가 투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가정을 보면 안 되고 정말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부터 보고 내 자녀, 손자, 손자 보면서 정말 가정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끔 나부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한민족의 건국 신화를 보면 이제 이동식 교수, 연세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단군 신화는 하느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신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운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운명은 우리는 이제 근원이 하늘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한인 한우, 하늘을 섬기는 신앙 민족이고 선을 물리치고 악행을 저리지 못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이타주의 민족이고 박애정신이 있고 모든 사람은 가족, 형제를 분단하는 큰 이타주의 홍익인간 정신 실천하는 저희 그런 건국 신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국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홍익인간 신분 나라 건설을 말할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널리 세상을 이롭게 바라보는 나라면서. 그래서 5,000년 역사 동안 한국의 DNA는 이제 뿌리 깊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망을 갖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고 또 지금은 문화 강국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한국인들의 효와 경로문화 같은 훌륭한 전통적 덕목을 세계에 전파한다면 세계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중심은 동북아에 있을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라고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 1973년에 자, 그럼 21세기 대한민국 역할과 세계적 중요성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홍익인간 정신의 단군 건국신화 속에 있는 5,000년 역사에 담고 있는 한민족의 DNA, 그 정신 문명의 가치가 세계사에 많은 것을 전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5,000년 역사 동안 번영과 쇠락을 반복하며 깨웠던 우리 한민족, 그래서 주요 종교와 전통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단군 신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좀 되새겨 봅시다. 영적 진리는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에서 민족의 뿌리로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홍익인간 정신은 초종교, 초국가적으로 인류를 한 가족으로 품는다는 이상입니다. 인류를 한 가족으로 품는 이상. 그것은 위대한 영적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다라는 가족 개념이 여기서 성립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다. 단지 비록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주요 종교에서는 모든 것의 근원과 기원, 즉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 불교에서는 공, 유교에서는 하늘 혹은 태극, 도교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주요 종교에서는 남성과 여성,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명기, 요한복음, 이슬람교에서는 바이하기 하디스에 나오는, 또 힌두교에서는 리그베다에 나오는, 앞에서 단군신화, 홍익인간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건국신화에서부터 위대한 종적 전통을 준 영감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 단군신화의 하나님과 한인환웅,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건국신화고, 그 안에서 우리가 태초에 가정을 방에 잡았는데, 거기에 이 하늘과 땅의 그 연결 라인의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 그 건국신화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다라고 하는 확장선사까지 저희가 크게 생각할 수 있고, 그 태초에 군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유구한 영감을 주는 영적 유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축복과 축복운동과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강, 또 이런 환경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남녀 결혼을 통한 가정을 가질 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성서상에 3대 축복을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문현진 의장이 그 역할을 하면서 초종교 영성운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족의 어떤 가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족 가치나 유교적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서 이 홍익인간을 큰 정신 토대 하에서 방에 잡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영성운동을 통해서 방에 잡고 가고 있는 게 그 교육의 방향이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
정말 가능성이 좀 있겠다. 가치관 변화를 가져오는데 단계적 방향을 잡고 가면 충분히 가능성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어볼 수 있겠다. 이 통일 실천운동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로 해야 되고, 이 통일운동, 홍익인간의 그 정신이 세워진 국가, 그 나라를 통일국가를 세워야 되고, 그 토대 하에서 한국의 가족주의가 플러스가 되어져야 이 코리안 드림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가정평화협회는 창설을 했습니다. 2017년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로살레스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 또 로버트 실러 미국 개신교 목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애니 총재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초등교 초국가적으로 이 가정평화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하는 게 정말 이 시대 정말 맞다. 그리고 가정을 새로 만들어 가고 재건해 가는 것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서 함께 가야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평화사회에 이룰 수 있다. 코리안 드림 책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심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오하게 되어 있고, 이제 가정평화 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의식적으로 지도자격에 있는 분들이 좀 공간정성 해가지고 이 운동을 이제 정부한테 맡기지 말고, 아니면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정말 나부터, 내 가정부터 다시 한번 정립해가지고 방향 잡아봅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서 범종교 영성운동을 통해서 같이 해가고, 가정평화 포럼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포럼도 좀 하고, K 가족 축제를 하면서 이제 K 가족 축제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가려고도 하고, 또 축복운동을 통해서 축복 교육을 시키면서 함께 뜻을 모아 가려고도 하고, 이분의 이 모든 것을 했던 분이 이제 문선명 총재, 당신이 하려고 했던 내용을 그 아들 문현진 박사가 그 뜻을 이루어서 해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누군가가 이제 뭔가 어떤 결혼 문제든 어떤 출산을 할 수 있게끔 협력에 부과할 수 있게끔 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문현진 박사가 당신 뜻을 이어서 이제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런 참된 가정운동에 대한 그 이상의 공조하고, 또 그것이 전 인류의 영성운동을 깨쳐서 정말 하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인류가 바라고 원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우간다 정부가 나서서 5월달에 대대적인 축복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 핵심 인사들 와가지고 한국 와서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더 적극 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서약은 아주 놀랍게도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없지만 축복서약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축복서약은 주례 4가지의 성스러운 질문에 참가자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되고 거룩한 부부가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선의 자녀를 양육하는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조 만물을 위하여 바르게 관리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어 자유와 평화의 세계인 신문명을 창건한다는 것입니다. 축복 사역을 하면서 이제 축복식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식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 비전의 주인이 되어 한 가정 한 가정씩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 새로운 문명을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하기 위해 출발하는 의식입니다.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가정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와 질서가 담겨 있으며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종교와 문화는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가정의 주춧돌이 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혼인이라는 신성한 연을 맺고 이 세상에 새 생명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 생명이 부모와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서 사랑을 통해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정결한 삶을 살고 더 큰 선을 위해 사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교류하는 법을 배웁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은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을 이루게 되며 이는 윤리적 사회, 원칙이 있는 국가와 평화의 세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참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결혼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들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이루는 구성인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귀중한 이 주춧돌은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 정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한 본래 이상은 훼손되었고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쇠퇴하고 가정 안에서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정이 붕괴되어 가면서 사회 병폐가 증가하고 국가는 불안정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유서 깊은 전통을 고양하고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영적 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섭리적인 긴박함을 이해하면서 문현진 문전숙 회장님 양리부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과 목적, 결혼의 신성함, 부모의 책임,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의 역할에 다시 초점을 맞춰 함께 일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